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지고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들 아마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구스타프 무반동총, 가성비 최강입니다. 무반동총의 명품입니다. 칼 구스타프.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군에서 무반동총 90mm, 106mm 무반동총 운용하신 분들 있으실 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90mm 무반동총, 정말 이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박격포보다 더 무거운 그 무반동총. 또 뒤로 화염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무반동총 사격할 때는 뭐 뒤에 얼씬도 못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그런 무기가 바로 한국군이 쓰는 무반동총이었는데, 이거 한국군이 얼마 전에 아주 획기적으로 바꿀 뻔했는데 못 바꿨어요. 그리고 이 칼 구스타프 한국군에 들어올 뻔했는데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칼 구스타프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의 전차 공포증을 날려준 휴대용 대전차 무기가 등장했죠. 2차 대전 때. 처음에 이제 2차 대전 초반에는 이 보병들이 적 전차만 만나면 그냥 다 그냥 막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견인식 37mm 대전차 포를 들고 끌고 다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 전차가 나타나면 그 37mm 대전차포 끌고 와서 이제 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 전차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37mm 대전차포 가지고는 또 상대가 안 되고 이제 보병들도 생존해야 되겠고, 이러다가 2차 대전 중반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M9 바주카. 여러분들 아마 바주카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9 바주카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이제 사실은 포라기보다는 로켓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피아트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독일은 판저 슈렉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대전차 로켓을 만들었고, 소련은 독일의 판저 슈렉을 베껴서 RPG-1을 만들었어요. 전부 다 이제 대전차 로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전투를 했는데, 스웨덴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저렇게 로켓 방식은 좀 비싸지 않나? 그렇게 해서 로켓 방식보다는 그냥 일반 포탄을 집어넣어서 보병들이 휴대를 하는 그런 무반동총을 만들면 더 쌀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스웨덴 조병창에서 이 무반동총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칼 구스타프 첫 번째 모델 M1이 등장했는데요. 1948년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이제 이 48년부터 공산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나뉘어서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죠. 이때 스웨덴이 이 칼 구스타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원래는 칼 구스타프가 아니고 그라느그 티바르, 이름도 참 어렵죠. 그라느그 티바르. 예. 그리고 이제 M48이라는 이름인데, 48은 아마 48년도에 제식 채용됐기 때문에 48이라는 이름일 테고, 그래서 그라느그 티바르, 야 너무 어렵다, 그냥 조병창 이름 타서 칼 구스타프라고 부르자, 이렇게 됐어요. 칼 구스타프는 스웨덴 국왕 이름입니다. 칼 구스타프 몇 세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국왕 이름을 딴 조병창 이름이 칼 구스타프였고, 거기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막 칼 구스타프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칼 구스타프. 이제 그러면 이제 대전차 포, 이렇게 우리는 다 알게 됐죠. 중량은 14.2kg예요. 그리고 구경은 84mm 포, 유효 사거리는 400mm, 그리고 탄종은 4종 이상인데 히트탄입니다. 먼로 로이만 효과라고 해서 이제 이 탄자가 있으면 탄자의 지름의 5배를 뚫고 들어가는 이 히트탄.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1세대, 2세대 전차는 전부 다 뚫을 수가 있는 그런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왜냐? 로켓보다 싸고, 그리고 관통력 좋고, 이러니까 이걸 완전히 그냥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냉전이 완전히 그냥 뭐 극한으로 치닫는 1960년대 되어서 이게 개량형인 M2 버전으로 발전합니다. 1964년도에 이 복장 보시면 이게 일본 육상자위대예요. 육상자위대에서도 이걸 호화공업이라고 하는 데서 일본에서 이걸 라이센스 생산해서 육상자위대에 쫙 깔아요. 이게 이제 살짝 한 200g 가벼워졌어요. 14kg. 그리고 길이 약간 짧아졌어요. 1130mm. 구경 그대로고 유효 사거리가 100m 정도 느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M1 버전은, 첫 번째 버전은 400m의 유효 사거리였는데, 이 M2 버전은 500m의 유효 사거리, 그리고 탄종은 역시 4종 이상. 이렇게 해서 이 M2 버전이 전 세계에서 완전히
빅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40개국 정도가 이 칼 구스타프 대전차 포를 채용을 합니다. 물론 뭐 우리는 칼 구스타프를 채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2차 대전 때 썼던, 그리고 6.25 때 썼던 그 90mm 무반동총, 106mm 무반동총 이런 걸 이제 대량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 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는 칼 구스타프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왜? 가볍고 싸니까. 그리고 이 M2 버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밑에 하얀색 기다란 짝대기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레이저를 조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날아가는 끝까지 조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아주 정확도도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M2 버전이 등장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면은 일반 탄을 기준으로 일반 대전차 탄을 기준으로 이게 한 발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게 뭐 그럼 펜저 파우스트나 이런 것보다 훨씬 싸죠. 수천만 원 하니까 펜저 파우스트만 해도. 그런데 이건 한 발당 50만 원. 너무너무 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그냥 마구마구 샀죠. 그러다가 또 발전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냉전 끝나기 직전에 M3 버전이 나옵니다. 더 가볍고 더 가벼운 걸로. 그래서 이 M3 버전을 보고 미 육군 레인저가 1991년도에 야, 저거 좋다, 저거 우리 채용하자 해서 미군 레인저가 1991년도에 채용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보고 미 해군의 네이비실이 야, 레인저 쟤들 쓰는 거 좋은데? 저 뭐야? 칼 구스타프? 우리 저것도 사자 해서 네이비실이 1998년도에 역시 이 칼 구스타프를 채용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간전, 이라크전을 하게 되죠. 그때 미 육군이 가만히 보니까 아프간에서, 이라크에서 네이비실이나 레인저들이 소규모 부대 단위로 들어가가지고 산악에 있는 이 적의 벙커나 거기에 있는 기관총 좌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깨버리는데, 그게 보니까 지금 뭐야? 칼 구스타프 어디 거야? 스웨덴 거야. 그래서 미 육군도 2014년에 이걸 정식 채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 육군 소대 한 개 소대당 칼 구스타프 한 문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중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한 3.5kg 가량 줄였죠. 9.5kg. 이제 들만합니다. 길이도 대폭 줄었고 유효 사거리는 그대로 500m입니다. 탄종은 10종 이상으로 늘었어요. 미국군이 이제 자기네들이 정식 채용하면서 탄종을 더 많이 늘려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종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탄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전차탄, 안티아머 대전차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목적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인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원탄, 그러니까 조명탄이나 연막탄 이런 게 있죠. 대전차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게 사거리는 700m, 그리고 기본탄이죠. 히트 551 기본탄 같은 게 관통력은 400mm. 그러니까 400mm 관통력이면은 T55, T62 같은 2세대 전차까지는 전면 장갑을 전부 관통할 수 있어요. 물론 뭐 M48도 관통되죠. 이렇게 관통할 수 있고, 3세대 전차, 뭐 T70이나 우리 한국의 K1이나 이런 것들의 측면 장갑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통력을 10mm 더 느린 또 신형탄 히트 655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전차들이 측면 뭐 이런 데다가 막 그 폭발 반응 장갑 갖다 붙이고 또 슬랫 아머 갖다 붙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 히트탄 가지고는 또 격파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751에 가서는 텐덤탄, 그래서 두 번 터지는 거, 한 번은 폭발 반응 장갑 깨고 그리고 들어가서 진짜 장갑 깨고 하는 텐덤탄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목적탄, 이건 뭐 장갑차, BMP2 장갑차 동영상 보니까 한 방에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던데, 장갑차 하나 박살낼 수 있으면서 대인 살상에도 아주 효과적인 다목적탄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인탄 중에서 ADM401, 이게 플래체 탄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그 무서운 거예요. 이 플래체 탄두 같은 경우는 일단 저기 예를 들어서 건물에 저기 숨어 있습니다. 창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숨어 있을 만한 그 벽 쪽으로 쏩니다. 그러면은 이 탄이 그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뚫자마자, 공간이 나오자마자 여기서 화살이 나와요. 그 화살로 사람을 살상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화살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게 비인도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쓰지 말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 군들이 이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연막탄, 조명탄 이제 한번 터지면은 30초 동안 밝혀주는 그런. 그래서
보병들이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막 미국군 소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니까 이 보병 소대의 화력이 능력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뭐 곳곳에서 호평이 쏟아지죠. 50만 원이면 되니까 적전차 깨는데.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장사정 레이저 유도탄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 거의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km까지 레이저로 쫙 조사를 하면은 움직이는 전차까지 옆으로 쫙 움직이고 있어도 레이저로 쫙 조사하면 그냥 유도가 레이저를 따라서 되는 그런 버전까지 등장했으니 이게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능력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야, 칼 구스타프 좋다던데 우리 90mm 무반동총 병사들 들고 다니려니까 죽겠다. 우리 칼 구스타프 어때? 이제 이런 논의가 생겼고 그래서 2009년 5월에 방위사업청에서 다국적 방산업체 신무기 설명회를 합니다. 이때 이제 칼 구스타프가 등장해서 쫙 설명합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비싸다 이겁니다. 뭐가 비싸? 그래서 이때 했던 논리들이 반대했던 논리들이 뭐냐? 야, 저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우리가 만들면 되지 뭘 저걸 사와.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냐? 안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었죠. 현궁 한 발에 1억 원. 근데 이거 한 발에 50만 원. 뭐가 비쌉니까? 그리고는 우리 육군은 아직도 90mm 무반동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때 2009년 5월에 이 칼 구스타프가 들어올 뻔했던 것을 엎은 그 장본인이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무지하고 또는 이기적이고 우리 선배가 지금 방산업체 어디 가 있는데 하면 만들 수 있다던데 거기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국내 개발했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 우리 국방 예산에서 또 육군 예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전부 다 이제 부대마다 다 깔아야 되는데 소부대마다 소대당 한 정씩 깔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육군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없이 무지함 때문에 야 우리 선배가 방산업체 어디 가 있다던데 그거 가 있는데 거기서 야 이런 거 저 칼 구스타프 스웨덴보다 야 스웨덴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싼데 우리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대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우리 육군은 지금 1호부터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90mm 무반동총 그리고 현궁을 만들었는데 그 현궁은 1억 원 한 발에 이건 한 발에 50만 원 이걸 비싸다고 엎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역시 또 진화를 했죠. 2014년도에 M4 버전이 등장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더 짧아졌어요. 중량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7kg. 그래서 이걸 당시 우리 한국 육군에서 그 중에서도 특전사에서 이거 우리 한 개 팀당 한 정씩 필요하다 해달라. 우리 특전사가 이제 로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우 가지고 장갑차도 깨기 힘들죠. 그러니까 적전차 만나면 그냥 끝이죠. 로우 가지고는. 그래서 적전차를 깨트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긴 사거리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차피 침투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거리가 좀 짧아도 되는데 가볍고 그래서 이제 특전사 대원 한 명당 포탄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고 그리고 발사기는 이 발사 전문 보직자가 발사기는 들고 나머지 대원들은 포탄 한 발씩 들고 저 이렇게 하면 특전사 한 개 팀이 뭐 한 7, 8발 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대단한 화력이죠. 적진에 침투했을 때. 적의 장갑차나 전차를 7, 8대를 깨고 참호 기관총자 다 깨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특전사령관이 이걸 요구를 했고 저도 당시 이제 육군 전력자문위원으로서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역시 안 됐습니다. 뭐 때문에? 예산 때문에. 사실 그 뒤에는 우리 국산 개발하자. 근데 안 했어요. 국산 개발을. 이 사거리는 100m 줄였습니다. 그 대신 무게와 길이를 더 컴팩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탄종은 역시 10종 이상 이렇게 해서 M4 버전이 등장했는데 정말 뭐 보기에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이제는 조준기까지 정말 첨단스러운 조준기 뭐 딱 봐도 얼마나 정확하게 광학으로 또 적외선으로 레이저로 아주 다양한 조준 방식으로 적의 목표를 딱 타겟팅하고 그 타겟팅한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버전까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1948년에 만들었고 지금까지 계속 진화를 하고 전 세계의 대전차 무반동 포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도입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애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국내 개발하자. 그러면 국내 개발 진짜로 하든지. 정말 아쉽습니다. 칼 구스타프 멋진 무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